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에서 28일 월요일까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모아데이터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 분석을 통해서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 세 줄 요약입니다. 모아데이터는 이상 탐지 기술 기반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모아데이터에서 출시한 펜타원 포캐스터는 기존 ICT 운영 시스템에다가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켜서 시스템의 이상을 탐지 예측하고 이상 행위의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아데이터는 인공지능 솔루션 관련 상장사 중에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펜타원 포캐스터를 출시한 이후에 6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회사 소개는 이전 모아데이터 공모주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데이터의 청약일은 2월 25일에서 2월 28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3월 3일이어서 환불일까지 3일이 걸립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데이터는 단독 청약이고요. 노을, BCNC, SK증권 7호 스펙 환불금으로 모아데이터 청약이 가능합니다. 모아데이터 환불금으로는 그 다음 주에 있을 대명에너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20만 주로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만주까지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이 1억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보통인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하나금융투자의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데이터의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하단인 24,000원을 하회한 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에서 밴드 상단 이상을 청약한 비율이 56.09%입니다. 하지만 밴드 하단 미만이 43.81%입니다. 즉 상단 이상도 많고 하단 미만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의 청약이 양극단으로 갈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상단 쪽으로 청약한 건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밴드 하단 미만도 수량이 적진 않습니다. 모아데이터의 기관 경쟁률은 114.19대 1이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0.88%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단 한 건만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한 총 45종목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이때 스펙, 리츠, 공모규모 1조 이상 종목은 제외시켰습니다. 모아데이터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305억으로 전체 25위, 물량 비율은 28.32%로 전체 35위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은 보통, 비율은 나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은 464억으로 전체 18위,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43.08%로 전체 33위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으로는 좋은 편에서 보통인 편에 속하지만 비율은 나쁜 수준입니다. 모아데이터의 기관 경쟁률은 114.19대 1로 전체 36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0.88%로 전체 41위입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모두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초가 기준 수익률, 시초가 기준 손실 가능성, 그리고 따상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200억에서 500억 사이였던 종목은 15종목으로 공모가 기준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48%,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 즉 시초가 손실이 났던 종목은 4종목으로 27%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인 종목은 한 종목으로 7% 확률이었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500억 이하였던 종목은 21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73%,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3종목으로 14%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인 종목은 5종목으로 24% 확률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총 유통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는 평균 시초가가 플러스 73%인 점이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기간 수혜측 경쟁률이 500대 1 이하였던 종목은 15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마이너스 1%,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10종목으로 67%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이었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의무보유 허약 비율이
5% 이하인 종목은 14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3%,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8종목으로 57%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의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 보유 합격을 보면은 평균 시초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로 매우 낮고요. 손실 가능성은 67%, 57%로 매우 높고 따상 이상을 기록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의 가중치를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 때 모아 데이터의 점수는 55점으로 전체 34위, 모아 데이터가 속한 40에서 55점 사이를 맞은 종목은 8종목으로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 즉 손실이죠.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6종목으로 75%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이었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아 데이터는 시초가 손실 가능성이 75%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계산을 마이너스 1%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10% 수익률을 기준으로 모아 데이터의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청약 건수와 예상 청약 증거금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 청약 증권사가 모아 데이터와 동일한 하나금융투자하면서 기관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이 마인지랩이 있습니다. 마인지랩은 청약 건수가 1.4만 건, 청약 증거금은 38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 비슷한 기관 경쟁률을 보여준 종목은 VC가 있습니다. VC는 청약 건수 3.1만 건, 청약 증거금 870억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아 데이터의 청약 건수로 3만 건, 청약 증거금 800억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상 배정 수량입니다. 총 균등 배정 주식수 10만 주를 3만으로 나누면 3.33주가 나와서 추첨 4주가 나와서 저는 균등으로 4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80대 1이 나와서요. 80만원당 한 주 배정, 만주 1억 풀 청약 시에는 비례로 125주 배정 예상하겠습니다. 비례가치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10% 상승한 22,000원의 매도 시 주당 2,000원 수익을 가정을 했고요. 1억을 3.5% 대출금리 마이너 통장을 이용해서 마련한다고 하면은 3일 대출이자가 28,7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최종 수익은 대출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제한 수익입니다. 비례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균등 4주, 비례 125주, 총 129주 받아서 22만 7천원 정도 수익,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균등 12주, 비례 125주, 총 137주 받아서 23만 9천원 정도 수익입니다. 균등만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10주 청약하는데 필요한 청약 증거금이 10만원이고요. 계산 방법은 비례 청약 시와 동일합니다. 균등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6천원 수익,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18,000원 수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기간 경쟁률이 200대 1 이하였던 종목이 총 13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9종목이나 초과 기준으로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률은 마이너스 7%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아 데이터도 마이너스 7% 손실인 경우도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까지 청약했을 때와 균등만 청약했을 때의 수익 비교입니다. 이때 청약 건수 3만 건, 청약 증거금 800억, 비례 경쟁률 80대 1인 경우고요. 수익률 10%인 경우에는 비례가 균등보다 22만원 정도 더 수익입니다. 손실률 마이너스 7%인 경우에는 비례 청약 시에는 마이너스 21만원, 마이너스 22만원, 균등만 청약했을 때는 마이너스 7천원, 마이너스 22,000원 손실입니다. 따라서 비례가 균등보다 20만원 더 손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청약 건수, 경쟁률, 예상 수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아 데이터의 기간 수혜치 결과는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간 경쟁률도 낮고요. 의무 보유 합격 비율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도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공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수 예측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으로 청약한 비율이 적지 않은 점 때문에 의외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기간수 예측이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던 VC가 상장일 의외의 시초가, 공모가 대비 플러스 16%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VC는 기간 경쟁률이나 유통하는 물량은 모아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의무 보유 합격 비율이 19.94%로 모아 데이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모아 데이터를 청약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안 좋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청약을 해야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관수 예측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모아 데이터 기관수 예측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